그러니까 2012년도 초로 네. 올해는 찔러 보다가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종부세, 네. 그죠? 종부세 완화가 국회 통과를 실패했잖아요. 네. 그죠? 그 실패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좀 전에 그 우리 조건대님께서 그 종부세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네. 종부세 완화 실패할 거 알고 있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더 급한 게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종부세 요번에 그 11억까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던 거를 14억으로 완화를 하려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지금 거래 활성화가 가장 우선시되는 시장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실제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래 활성화를 지금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종부세는 보유세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러면 세금을 거래세를 좀 완화해주는 측면으로 가는 게 시기적으로는 지금 우선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거래세가 우리가 양도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양도세는 이미 지금 한시적으로 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취득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선제적으로 완화해야 될 세금이 취득세다. 특히나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야당이 네. 예전에 그 이전 정권일 때 이 종부세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정말 그 적폐 이런 분위기로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명분이 없는 이런 세금을 국회에서 좀 완화를 해준다? 아마 동의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좀 봤고요. 실제 이제 취득세 같이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명분이 있는 세금이 좀 완화가 되는 측면으로 갔었다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거래세가 양도세하고 취득세인데 네. 양도세를 완화를 해서 매물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취득세를 지금 잡고 있다 보니까 아직 수요가 안 살아나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는 적은데 매물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지금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덕분에. 근데 이런 부분들도 가격이 빠지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당위성 때문에 취득세가 안 풀리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이 취득세가 풀린다고 해서 거래가 좀 활성화될 것이다. 또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시장 상황으로 좀 같다. 과거에 시장이 좋을 때 이런 취득세를 완화했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네, 갖겠죠. 폭등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취득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할 것인가? 특히 당장 팔려야 갈아타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팔고 갈아타려면 실수요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장은 좀 아니다 보니까 부담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네요. 네. 예전에 부동산 시장 화랑일 때는 개발 계획을 쉽게 못했어요. 네. 왜냐면 집값이 폭등할까 봐.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하고 용산 개발한다고 했다가 폭등했잖아요. 네. 시급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값이 좀 안정화되고 좀 조정기에 들어가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여기저기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취득세도 지금 풀면은 큰 부동산 시장에 큰 반향 없이 시장 정상화로 갈 수 있는데 네. 나중에 집값이 정상화되거나 집값이 오르려고 할 때 그때 풀게 되면은 폭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먼저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거기에는 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아,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취득세를 빨리 풀어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시장 정상화를 네. 하기 위해서. 우리 이권내님 같은 경우는 네. 종부세를 빨리 풀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취득세라는 부분은 대책이 나온 게 710 대책에 발표가 돼서 이게 규제가 강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부동산 거래를 보면 사실 취득세가 와 불타고 오르는 부동산을 확 잡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도 보면은 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야 부동산에 지금 취득세를 만약에 확 풀어버린다면은 다시 불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국민들이 그런 인식 갖기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 여기에 네.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를 풀었다가 혹시나 해서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풀어야 되는데 확 풀었다가 갑자기 불 붙어버리면 정부의 굉장히 부담도 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못 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국민 공감대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반면에 이 종부세라는 거는 저는 현재 부동산이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그다음에 정상화를 만들고 나겠다는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거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 정책에 신뢰가 일단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종부세라는 걸 가만 보면은 이 세가 이중과세 논란이 굉장히 심한 세금이란 말이죠. 억울하고 선의 피해자도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세금을 갖다가 굳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걸 만들 필요도 없고 이 정부는 솔직히 이걸 계속 가져갈 이유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거는 우선적으로 푸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신호탄. 네, 신호탄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실현 가능한 걸 먼저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득세는 좀 부담되니까. 그렇죠. 지금 갑자기 풀면은 야당 쪽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할 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절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해줘야 국민들도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저는 좀 더불어서 사실 필요한 게 지금 현재 부동산 값도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시기에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 얘기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시기에 종부세도 논할 수 있지만 저는 특히나 재초안 같은 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아니 이게 풀려야 지금 재건축이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거부터 좀 먼저 손을 더 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더 듭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종부세를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선의 피해자도 분명히 있고 시장 네. 정상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좀 풀릴 것 같습니까? 그리고 풀린다면 네. 언제쯤 풀릴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 종부세가 풀려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부세가 풀리고 먼저 나중에 취득세가 풀리면 시장에 좀 부작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 보유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 그나마 그래도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종부세를 먼저 완화하게 되면 입지가 좋은 지역 그리고 시장이 좀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중에 좀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면 보유하는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가격 상승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더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매물이 이렇게 줄었을 때 취득세를 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방송을. 왜냐면 취득세를 조금 겁이 나서 나중에 풀려다가 네. 나중에 정말로 큰 부작용, 그죠? 풀었다가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차라리 소리 소문 없이 슬그머니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네. 사실 이 취득세 완화라는 게 그냥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음,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주택자가 2주택, 3주택이 돼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 완화가 안 되면 종부세로 잔뜩 부담을 많이 짊어질 거를 누가 굳이 그걸 또 살려고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저는 임대사업자를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 완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네. 지금 임대사업자가 6억 이하의 빌라들만 가능하잖아요. 6억이요. 그럼 그쵸. 6억 이상의 빌라들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네. 또는 아파트는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파트, 네, 근데 금지니까. 이제 취득세 완화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6억 이상이나 임대사업 못 내는 물건들 네. 아파트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엔 차라리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좀 저렴한 주택의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나 또 6억 이상의 빌라를 사서 네. 그냥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좀 먼저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 생각하더라도 취득세가 늦게 풀리면.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매매 시장 안정화도 필요하지만 사실 임대차 시장 안정화도 굉장히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상생 임대인 제도라든지. 근데 사실상 지금 임대사업자라는 거를 완화시키면 지금 이 했던 이 수고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왜 빨리 안 푸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빨리빨리 풀었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네. 그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만 돈 버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경제 하나의 축입니다. 하나의 톱니바퀴인데
부동산이 돌아감으로써 사실 여기랑 연관되어 있는 법무사나 세무사들도 움직이게 되고 이삿짐 센터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가구집들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돈을 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경제 한 축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딱 틀어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집값이 뛰었는데 내 재산이 늘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 네. 그 이유는 이걸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네.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왜냐면 사람이 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좀 생기면은 네. 사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많이 써요. 좋은 그러면- 차도 좀 사고. 예. 그럼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네.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를 좀 살려주는데 그렇죠. 지금은 부동산을 팔지를 못해. 집값이 뛰었는데 맞아요. 그 상황에서 집값도 좀 조정되고 있고 네. 또 세금 비싸고 네. 또 금리 올라서 이자까지 비싸 버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좀 싸게라도 팔고 싶은데 네. 수요자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정상화로 하는 거는 이게 꼭 어떤 다른 투자자한테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한테 넘어간다라기보다는 네. 경기를 선순환시키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시장 정상화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세수 부분도 있죠. 그렇죠. 특히 이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시장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내년부터 당장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예산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갑갑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야 특히나 이제 경기가 또 침체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결국 공공에서도 많이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런 동맥경화를 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거래화성을 통한 시장 정상화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되게 폭락해야지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폭락해라 글도 쓰고 기도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막상 그렇게 돼서 만약에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게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크게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는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서는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저기 살고 싶어. 네. 근데 못 사는 일이 아닌 내가 대출을 끼든 여러 가지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사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출 완화도 네. 필요하고 근데 이제 DSR은 좀 늦게 풀릴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네. 대출 완화를 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실이 간 거거든요. 네. 그 바늘이 같이 따라가 주고 아니 그렇게 두 개가 맞아야지 대출만 10억으로 풀어놓으면 뭐 합니까? DSR을 따라가지 않으면 돈을 누가 빌려? 돈을 근데 어떻게 빌리냐고. 지금은 좀 약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네. 좀 약간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영끌에서 산 사람도 위험하니까 그렇죠. DSR이라도 남겨놓고 네. 좀 이자 부담을 하기 힘든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게 막는 거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좋냐 나쁘냐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해서 뭐 선택하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소심해요. 네. 그리고 지금 정책 펴는 것도 보면은 사실 뭐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네. 그다음에 DSR 안 풀고 대출 규제 15억짜리 푼다. 그다음에 뭐 종부세를 풀려고 하는데 이것도 반쪽짜리로 만든다. 계속 좀 소심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너무 소심이 가다 보면 정책적인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선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정책의 발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정책들의 완화들이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과거에도 우리가 거래 절벽 시절이 있었어요. 2012년도에 실제로 한 11,000건 정도 거래가 됐던 거래 절벽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규제 완화를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효과가 있는 규제들을 먼저 완화한 게 아니고 일단 좀 시장에서 맛만 보고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찔러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좀 부족하네. 그럴 때 본격적으로 이런 규제들을 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도 아마 지금 당장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하면은 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게 찔끔찔끔하는데 저는 조만간에는 좀 이렇게 크게 완화가 되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2012년도처럼 네. 올해는 찔러보다가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제 괜찮네? 네. 확확 풀어주는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렇죠.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면 이제 취득세, 종부세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자, 다음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고, 자,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셔가지고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